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징크스가 있어요. 징크스가 있는데 되게 좀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끝자리가 짝수인 해는 대부분 안 좋아요. 그리고 안 좋은데 상반기가 안 좋아요. 상반기가. 하반기는 좋은데 상반기가 더럽게 안 좋은데 2004년에도 보면 이제 상반기 때는 마이너스였다가 하반기 때 올라가고요. 2006년에도 상반기 때는 더 빠졌죠. 이때는 6.1이었다가 하반기 때는 또 10% 올라갔다가 또 지금 2018년이죠. 왜 또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근데 짝수가 아니라 홀수 때는 다 좋아요, 그냥. 근데 그래도 하반기가 좋네. 약간 우리는 이제 그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짝수 때는 대부분 출발이 안 좋은 건 맞더라. 근데 이게 설마 홀짝 때문이겠느냐? 그건 아니고 그럴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었다는 거죠. 짝수의 상반기 때는 꼭 이런 일이 있었을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을 때. 금리 인상을 막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하다가 더 속도를 더 빨리 내거나,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을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연하게 이 결과로 달러가 강하게 갔을 때. 자, 그럼 이제 제일 힘든 게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배고프고 심심한 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배고프고 심심할 때거든요. 그럴 때 사고를 칩니다. 근데 이머징 시장은 배고픈 건 이제 미국 금리가 곧 인상되거나 인상되고 있거나, 그리고 더 생각보다 많이 될 것 같거나, 그래서 금리 인상 부담이 컸을 때, 그리고 심심할 때가 어떻게 달러가 강할 때입니다. 이 두 개가 되면 웬만하면 망해요.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겹쳐서 밸류에이션 중심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기업 가치에 비해서 그게 오히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수가 많이 빠진다는, 과매도가 된다는 거죠. 이때는 딱 결과적으로 6, 7월 때 많이 빠졌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2004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때는 뭐 17번 연속 계단 보이시죠? 아름답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런 식으로 올리면 다 죽는 거예요. 17개월 연속 FOMC마다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럼 부동산 팔고 상가 분양받으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상가도 망합니다. 네. 대출이자 미친 듯이 오를 테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는 우리나라는 장기금리는 별로 안 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2004년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2001년에 9.11 이후로 계속 유동성을 풀었다가 2004년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중국 주석이 원자바오였잖아요. 거기서 투자 과열을 경계하겠다고 갑자기 찬물 끼얹는 발언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차이나 쇼크가 크게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반기 때 이제 되게 재미없었던 게 2004년이고, 2년 후 역시 짝수회죠. 2006년에 버냉키가 취임을 했는데, 버냉키가 대학 교수일 때 헬리콥터 밴이었잖아요. 경기가 나쁘면 좋아질 때까지 헬기에서 돈을 뿌려야 된다. 그랬던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됐으니까 돈 좀 뿌려주세요 했더니 첫 FOMC에서 무슨 소리 금리 올리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크게 당했던. 그래서 그때 이제 버냉키 쇼크가 한번 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양적 완화를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버냉키가 돈만 찍는 줄 아는데 버냉키도 금리 올릴 때가 있었어요. 시장이 예상을 깨고.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은 사실 그때 것들이 다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부담, 올해 3번일 줄 알았는데 4번이라고 해서 부담감이 좀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 강세 분위기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6월달, 그러니까 2월에 한번 빠지고 6월달에 다시 한번 지금 코스피는 1년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내려가기 힘든 싼 가격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시보라든지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다 맞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은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일단 짝수에 더러운 것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는 되게 돈 벌기가
힘들다면 힘들다고 해야 될지, 일단은 한 번 행보를 하면 10년을 누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하다가 이제 화병나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좀 투자해가지고 16년 동안 이제 팔잖아요. 본전입니다. 16년 투자해도 본전일 가능성 많아요. 배당 빼고. 뭐 배당도 얼마 안 주니까 그냥 꺼버리면. 그런데 대신에 한 번 상승하면, 이게 75년부터잖아요. 75년부터면 거의 지금 한 40몇 년 데이터인데, 40몇 년 동안 주가가 상승한 랠리를 보여준 게 4년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0%가 짧고 강해요. 1년에 50%씩 갑니다. 요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년을 투자했어도 지쳐서 팔았다가 그러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놀래서 여기 샀다가 10년 동안 본전이었다가 포기하고 던지잖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싸게 사고 기다려야 되는, 시장을 한다면 종목이 아니라면 횡보가 생각보다 엄청 길어요. 미국은 보시면은 그냥 아름답잖아요. 그냥 뭐 고민할 게 없어. 그냥 계속 좋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우여곡절이 많다. 오를 때는 여기가 940인가 그랬습니다. 940에서 하니까 2000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답이군 했는데 16년 동안 소식이 없어. 그죠? 그러다 물론 뭐 안 좋은 소식이 대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 상가나 분양 받아야겠다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있고 왜 이런 징크스는 왜 자꾸 보이는 거냐? 간단한 거. 우리나라는요 산업 구조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그래요. 산업 구조가. 직장이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안 좋잖아요. 그럼 박살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재벌이 뭐 중소기업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일부 산업의 의존도가 너무 강하고 그 산업의 특정 기업이 다 독식하고 있어서, 그 독식이란 말은 독점이 아니라 기형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큰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산업군들이 형성되는데 요것들을 다 아들내미나 딸내미한테 다 주다 보니까 그냥 확장도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데서 뭐가 없으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갔다가 우리가 뭐 16강 가는 게 당연하게 착각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경제 구조가 특정한 산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5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그 5대 산업도 사실은 글로벌 경기에 너무 의존돼요. 조선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계가 오니까 거기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옆에는 또 뭐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상승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겁니다.